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승패 프리뷰 EPL의 개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EPL의 개막전 풀엠과 아스날의 경기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승격한 풀엠과 지난 시즌 8위에 그치며 아쉬운 성적 기록한 아스널과의 개막전 경기죠. 풀엠은 18-19 시즌에 EPL로 승격되었지만 곧바로 다시 2부 리그로 내려간 뒤 다시 올라온 팀이죠. 지난 시즌 2부 리그 득점왕 출신 미트로비치는 18-19 시즌 EPL에서도 11골을 기록하면서 충분히 1군에서도 검증된 공격자원인 만큼 풀엠의 공격력은 미트로비치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게다가 홈에서의 공격력이 극대화되는 팀인 만큼 홈에서는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스널은 지난 시즌 원정에서 너무나도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8위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가장 좋지 않은 성적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원정만 가면 공수 밸런스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아스널인 만큼 이번 시즌 역시 원정에서의 경기력 개선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격에서 좀 더 많은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윌리안을 영입, 그리고 임대를 떠났던 미키타리안이 복귀한 만큼 지난 시즌보다 공격력이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지난 시즌 득점 2위를 차지한 오바메양의 발끝이 더 무서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팀 최근 5경기 맞대결 성적은 풀럼 기준 0승 5패로 아스널이 크게 앞서죠. 게다가 풀럼이 2부 리그에 자주 있었던 만큼 최근 전적이 아닌 만큼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개막전인 만큼 충분히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원정에서의 실점이 많은 아스널과 홈에서의 공격력이 극대화되는 풀엠의 대결인 만큼 승패보다는 치열한 난타전 양상의 경기가 예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버가 좋아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사우스햄프턴의 경기. 지난 시즌 사우스햄프턴인데 왜 로고가 리버풀로 되어 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사우스햄프턴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14위를 기록했던 크리스탈 팰리스와 11위를 기록했던 사우스햄프턴의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시즌 자하가 부진을 하면서 생각보다 공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죠. 자하가 공격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많은데 자하의 부진은 결국 팀 공격력의 저하인 만큼 너무나도 자하의 역할이 큰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역시 자하가 또 부진한다면 또다시 공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우선 수비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만큼 강등권에서 헤매지 않기 위해서는 수비력 개선도 필요한 팀이죠. 사우스햄프턴은 코로나로 시즌이 중단된 후 재개된 경기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데니 잉스의 득점력이 상당히 폼이 올라온 모습 보여주었죠. 지난 시즌 초반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에 성적이 11위가 되고 말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초반부터 지난 시즌 막판의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돌풍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시즌 원정에서 더 강한 모습 보여주었던 만큼 개막전 경기가 더 기대되는 팀이죠. 두 팀의 최근 5경기 맞대결은 크리스탈 팰리스 기준 이렇게 잡혀 있으며 1승 2무 2패로 사우스햄프턴이 근소하게 우위입니다. 지난 시즌 전력에 큰 차이가 없는 두 팀인 만큼 시즌 막판 보여준 사우스햄프턴의 경기력이 인상적이었던 만큼 아무래도 사우스햄프턴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따라서 사우스햄프턴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리버풀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 지난 시즌 1부 리그 1위였던 팀 리버풀과 2부 리그 1위였던 승격팀 리즈 유나이티드의 개막전 경기죠.
지난 시즌 리그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위를 기록하며 우승한 리버풀은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다시 한번 더 대권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리버풀 공격수부터 골키퍼까지 어느 하나 크게 빈틈이 없는 팀인 만큼 이번 시즌 역시 부상만 조심한다면 또다시 1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죠.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2부에서 1위를 기록하며 오랜만에 1부 리그로 올라온 팀입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만큼 정말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 보여주며 인상적인 경기력 보여주면서 2위와 승점 10점 차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죠. 결국 2부에서 보여주었던 경기력이 1부 리그에서도 통하는지가 이 팀의 우선 과제죠. 지난 시즌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했던 램포드가 1부 리그 수비들 사이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야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팀의 최근 5경기 맞대결 전적은 리버풀이 5승 0패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안필드에서의 리버풀은 최강 그 자체 팀이었죠. 따라서 전력 역시 그대로인 리버풀. 따라서 원정팀 리즈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벽일 듯 하네요. 리버풀이 충분히 개막전부터 대승을 할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리버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웨스트햄과 뉴캐슬의 프리뷰. 지난 시즌 16위를 기록했던 웨스트햄과 13위를 기록했던 뉴캐슬의 개막전 대결이죠. 웨스트햄은 지난 시즌 야심차게 영입했던 할러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적이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모예스 감독이 부임된 이후 공격에서는 확실히 좋아진 모습. 따라서 이번 시즌 할러가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해준다면 공격력은 더더욱 좋아질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수비가 좋지 않은 만큼 수비력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팀 중 하나입니다. 뉴캐슬은 지난 시즌 스트라이커 3명이 도합 46경기에 출전하여 총 6골을 터뜨렸죠.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얼마나 부진할지 알 수 있는 기록이죠. 이번 시즌 역시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전방 공격수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하위권 팀들이 대부분 그렇듯 원정에서는 수비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뉴캐슬이며 원정에서의 실점만 줄이면 충분히 좋은 성적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두 팀의 최근 맞대결 2승 1무 2패로 팽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두 팀 모두 자신들의 단점을 개선하기에는 시간이 짧았을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자신들이 강했던 점을 극대화해야 하는 팀들인데 웨스트햄이 지난 시즌 홈에서 보여주었던 공격력은 원정에서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는 뉴캐슬을 상대로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웨스트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웨스트 브로미치 그리고 레스터 시티의 경기.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2위를 차지한 웨스트 브로미치와 지난 시즌 EPL 5위를 차지한 레스터 시티의 개막전이죠. 웨스트 브로미치는 2부 리그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었는데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경기 종료 15분을 남기고 가장 많은 득점을 차지한 팀입니다. 또한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서는 지지 않았고 동점골을 내주더라도 경기 성적이 가장 좋았던 팀이죠. 이러한 장점들을 일부 리그에서도 유지를 한다면 이들은 상위 리그에서도 순항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죠. 자신들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될 웨스트 브로미치입니다. 레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리버풀과 맨시티를 위협할 정도로 좋은 성적 유지하였는데 결국 스쿼드의 뎁스가 얇은 만큼 시즌을 치를수록 결국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5위로 시즌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바디의 발끝은 무섭지만 바디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면 득점을 해결할 선수가 마땅하지 않은 만큼 바디에 대한 의존이 심한 팀입니다.
결국 스쿼드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시즌 후반에서도 상위권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보여준 웨스트 브로미치의 경기력은 대단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 후반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시즌을 마감하긴 했죠. 큰 영입은 없고 오히려 팀의 주축 선수를 이적시킨 레스터 시티의 경기력은 다소 약해졌을 것으로 보이네요. 두 팀의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는 웨스트 브로미치 기준 1승 2무 2패로 레스터 시티가 근소하게 앞서지만 최근 폼으로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매치업으로 보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 지난 시즌 6위를 기록한 토트넘과 12위를 기록한 에버튼의 개막전 대결이죠. 토트넘은 지난 시즌 주전 선수들의 잦은 부상으로 시즌 중반 성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이번 시즌은 확실하게 주전들의 부상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들의 의존도가 심한 팀인 만큼 주전이 한 명만 빠지더라도 경기력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토트넘이죠. 여전히 손흥민, 케인 같은 공격수들의 한방은 EPL에서도 최상위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를 살려줄 확실한 미드필더가 없는 만큼 이번 시즌 미드필더 문제만 개선된다면 토트넘은 더욱더 화끈한 공격 축구를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반면 에버튼은 지난 시즌 좋지 않은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서 EPL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돈을 투자한 팀이었죠.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누쿠레, 알랑 등 출중한 미드필더들을 영입함으로써 지난 시즌 미드필더에서 답답한 공격 전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미드필더들이 전진 패스만 활발하게 해주면 최전방에서는 히샬리송이라는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수가 있는 만큼 에버튼은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공격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두 팀의 5경기 맞대결 성적은 3승 2무로 토트넘이 상대 전적에서 유리한 모습 보이고 있죠. 시즌이 끝난 후 휴식기가 짧은 만큼 에버턴이 이적 시장을 활발히 했더라도 서로 발을 맞출 시간이 적었던 만큼 팀에 녹아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과 거의 똑같은 스쿼드를 구축한 토트넘이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따라서 토트넘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울버햄튼의 경기. 지난 시즌 9위 셰필드와 울버햄튼 7위를 기록한 울버햄튼과의 개막전 경기죠. 두 팀은 나란히 2부 리그에서 올라온 뒤 1부 리그에 잘 적응하며 생각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셰필드는 공격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수비력으로 커버하면서 지난 시즌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력 보여주었습니다. 강팀들 상대로도 홈에서는 수비가 상당히 좋았던 팀이죠. 팀의 스쿼드가 얇은 만큼 주전 선수들의 부상을 특히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 팀의 키 플레이어인 오코넬의 존재는 이 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죠. 오코넬이 출전한 경기에서는 104분마다 실점을 하였고 출전하지 않은 경기에서는 46분마다 실점한 만큼 오코넬이 공수에서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주전들이 시즌을 끝까지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이 팀은 또다시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와 병행하며 리그 순위까지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었죠. 히메네즈, 조타, 트레오레 이 3명의 공격 시너지가 상당히 좋은 팀이며 지난 시즌 수비력 역시 상당히 개선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이 팀의 중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보이네요. 시즌이 거듭될수록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번 시즌 역시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두 팀의 최근 5경기 맞대결 전적은 2승 1무 2패로 상당히 팽팽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코넬이 돌아온 셰필드의 공수 밸런스는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홈에서의 셰필드의 수비를 울버햄튼이 뚫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셰필드 역시 공격이 좋지 못한 팀인 만큼 울버햄튼의 수비를 상대로 고전할 확률이 높다고 보이네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는 2.5 언더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자, 개막전 마지막으로 브라이튼과 첼시의 경기 프리뷰. 지난 시즌 15위로 겨우 1부 리그에서 살아남은 브라이튼과 지난 시즌 4위를 기록한 첼시의 개막전 대결이죠. 브라이튼은 최근 3시즌 동안 시즌당 승리를 9개씩 기록하면서 여전히 강등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죠. 게다가 팀의 지출이 많지 않은 만큼 이적 시장에서 주로 황혼기의 선수나 신예 선수들을 위주로 데려오는 만큼 경기력의 향상이 크지 않은 팀입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첼시로부터 영입한 램프티의 성장이 눈에 띄는 팀이고 모파이의 득점력이 지난 시즌 오른 만큼 이번 시즌은 더욱더 성장이 기대되는 두 선수이지만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첼시는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팀입니다. 공격수에서는 분데스리가 간판 공격수인 메르너를, 미드필더에서는 지에우와 독일의 미레 하베르츠를 영입했고 수비에서는 티아고 실바를 영입하며 전체적인 포지션 강화를 하며 EPL 우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지난 시즌 이러한 선수들이 없었음에도 4위를 기록한 첼시가 영입한 선수들이 새로운 리그에 적응만 제대로 한다면 첼시는 상당히 무서운 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즌 공격에 비해 수비가 다소 아쉬웠던 만큼 티아고 실바 영입이 수비력을 어느 정도 개선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두 팀의 최근 맞대결 5경기는 첼시가 3승 2무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개막전에서 영입한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스쿼드를 지닌 첼시죠. 우승을 위한 첫걸음을 첼시가 개막전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기대에 보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첼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